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하반기에도 출산율이 조금 반등될 거라고 예상되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죠. 출산과 육아. 예. 그래서 오늘 출산 육아는 사실 뭐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이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임신, 출산, 육아 때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전히 현장에서 이 제도 사용하려고 하면 노사 간에 심각한 견해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주요 제도들 설명드리고요. 또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어떤 거 있는지 함께 짚어보고 그 균형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이 출산과 육아기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임신과 출산, 육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일단 임신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임신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투입되는 건 금지됩니다. 네. 이것보다 일단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금지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거나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일을 조금 더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뭐 출산 휴가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네.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임신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장관의 인가요? 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거의 하셨군요. 불가능하다. 한번 뭐 신청하시는 데는 있는데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네. 자, 흔히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출산 후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임신 중에도 출산 전에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전에는 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뭐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조금 임신 중에 그 안정기를 보내려고 이제 뭐 했던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모성보호 조항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거는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임신 중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총 3회인데 그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 점이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하면 무급이죠. 근데 무급으로 척이 되는데 그 무급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30일 이상 사용해야지만이 그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임신 기간 동안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요거는 이제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안정기와 나중에 출산하기 전에 이제 그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의 특색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2시간 단축되면 우리는 일을 안 하니까 급여를 차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데요. 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되더라도 임금의 삭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의 단축을 급여에 삭감 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근로자 경우 네. 아빠가 된 이 남성 근로자에게는 또 어떤 권리가 주어질까요?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처음에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최대 20일까지 하하하. 증가해 왔습니다. 많이 지금은 늘었어요. 최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20일을 네. 사용할 수 있고요. 전액 네.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급. 네. 근데 이제 이게 직원이 20일 미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 그때 10일밖에 뭐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 20일 미만 청구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당신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네.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까지 뭔가 입증을 네. 자료를 놔두셔야 돼요. 뭐 본인이 안 쓰고 했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 네네네네. 거지만 회사가 알려줬다는 내용은 이제 남겨두시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무한정 쓸 수는 없고요. 출산 후에 120일까지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고 예. 휴가는 3회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들의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시작일과 마지막까지의 뭐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냥 90일을 다 카운팅 해버리는데 전체 기간을. 네, 전체 네네. 기간을 하는데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워킹데이만 그러니까 일하는 날만 카운팅돼요.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요. 만약에 월화수목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분은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빨간 날 공휴일이 있으면 그것도 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20일이라고 하면 거의 한 달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다 빼면 22일 정도 되니까 뭐 네네. 공휴일 포함됐다고 하면 포함된다고 거의 20일, 하면. 20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일 모두 이 유급이라고 하셨는데 네. 연차휴가처럼 이제 휴가를 가더라도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유급이라는 게 이제 그건 의미인데 네. 근데 이게 전체 월급을 전부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월급여 중에 뭐 네. 통상임금의 100%까지 되는 겁니다. 예. 대기업의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지만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상한액을 한 160만 원 정도, 하한액을 최저임금 정도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았으니까 회사에서 지급할 게 없냐?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네. 20일치 통상임금이니까 상한액 160만 뭐 7천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면 네. 그 차액분은 이분한테 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네. 늘어났다고 하던데 네. 이건 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조건이 있어요. 모든 육아휴직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6개월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한 달 1년을 쓰셨다고 하면 네. 아빠가 3개월 써야지 누구든지 한 분에게 6개월을 더 주는 거예요. 오. 네. 네.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에 해당되면 6개월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육아휴직의 기본 요건이 있었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무한 남녀 직원이라는 점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육아휴직 제도가 점점 뭐 개선하고 발전되고 있지만 네. 현장에서는 그래도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 맞아요. 혹시 이렇게 회사에서 뭐 이렇게 허가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없어라고 하면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없을 수가 법은 없고. 없을 수가 없다. 네. 그냥 뭐 이거는 5인 이상이냐 뭐 5인 미만이냐 그런 걸 가리지 않거든요. 근로자 네. 한 명만 있는 사업장은 무조건 모성보호 조항들은 다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 15년 뭐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퇴직금 우리 회사 퇴직금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퇴직금 그렇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육아휴직 제도나 모성보호조항도 이제 그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뭐 노동부에 익명으로 이제 신고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육아휴직 복귀 후가 문제죠.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육아휴직을 쓰려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어떤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도 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건 뭐 데이터로 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중소기업 육아휴직 10명 중에 3명은 복귀 후에 1년 내로 그만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뭐 사업주의 위법적 조치,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 제도를 안 준다거나 그런 조치들도 신고하는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뭐 김희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 자료 받아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육아휴직을 쓴 이후에 1년간 회사에 다니는 비율, 고용 유지율이 작년 7월 기준 68.4%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18년부터 60%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중소기업 근로자는 5명 중 1명은 출산 휴가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네. 나머지 10명 중에 3명은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둔다. 네. 육아휴직 종료 회사를 그만둔다고 얘기합니다. 또 불리한 처우당했다는 신고도 뭐 22년에는 59건이었지만 뭐 지난해에는 120건으로 최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그만두지 않는다고 해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은 뭐 승진해서 이렇게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네.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문제 제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노동부에서 의뢰해서 22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예. 그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는 사업체가 30.7%밖에 안 됐습니다. 아하. 아예 산입하지 않는다는 사업체도 45.6%나 돼서 이게 육아휴직하면 승진이 더뎌지는 게 회사의 절반 이상인 셈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법으로 돌아가서 이건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보면 남녀 고용평등법에 보면 승진해서 남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한편에서 그 제재 대상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사권 영역에 속하는 승진이나 평가 등은 현실적으로 불합리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이유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데 네. 이 늘어난 이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 네.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현실은 아까처럼 승진의 불이익도 있고 뭐 네. 더뎌지기도 하겠지만은 네. 이런 모성보호장은 계속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원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까 육아휴직 기간하고 동일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네. 그 신청 대상 연령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되던 육아휴직하고 별개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2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대신에 3년까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분할하고 사용 최소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1회당 최소 한 달 이상만 사용하시면 돼서 우리 애들 방학하거나 아니면 네네. 단기적 돌봄 수요 발생할 때 그때 사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조건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 상향됐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근속 6개월 이상의 남녀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네. 이제 제일 궁금하시는 게 그 단축 시장일 기준으로만 이 조건 맞추면 되냐 아니면 사용 기간 내내 이 조건이 그러니까 연령 조건이나 학년 조건을 맞춰야 되냐 이제 많이들 문의하세요. 근데 요거는 신청 당시에만 조건을 맞추면 돼서 시작이 근로시간 네. 단축 중에 자라서 나이가 먹고 네. 학년이 올라가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지금 6개월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입사한 지 지금 6개월이 안 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 이게 이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법에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항상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보다 더 잘해준다는 것은 국가에서 말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축 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네. 있고. 그러니까 6개월 이상에서 거부하면 바로 법 위반이지만 6개월 미만인 분이 근로시간 단축 신청해서 거부하면 이건 네. 법 위반이 아니다. 대신에 허용을 하더라도 그러면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았다면 우리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때는 항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건 뭔가요? 사실 이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보수를 받은 날들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근무한 날과 주휴일이나 유급 휴일을 다 합친 날을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출산과 육아기에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시대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소녀시대 데이 바이 데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132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임신 초기 중에 유산이 됐는데 혹시 유산이 되어도 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휴가 신청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뭐 출산휴가는 출산하면 되지만 뭐 안타까운 경우니까 우리는 유사산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사산 휴가는 임신했던 기간별로 휴가 일수가 조금 차등화돼 있거든요. 네, 요거는 포털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3631님 피부관리사 개인 사업자이신데 출산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도 가입했거든요. 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에 의해서 가입하셨는데 여기에 사실 초점은 나중에 우리 개인사업자분들이 그 업을 그만뒀을 때 이제 실업 기간을 대비해서 그쪽으로 강화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들의 육아휴직이나 출산 시에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근로자들보다는 혜택이 거의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을 지급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50만 원씩 3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건 아니니까 소액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지원금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 한번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네. 5944님 남자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다시 복귀할 때 다른 부서로 업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사실 우리 이제 근로자분들은 이 휴가를 마치고 와서 바로 인사 발령이 되면 이 휴가 때문에 인사 발령됐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정황들도 많고요. 근데 회사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그래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법적 분쟁을 다투면 그 전보 발령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투다 보면 결국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면 인정되는 추세여서 에서 연관관계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쉽지는 않겠군요. 네, 전부 출산휴가 쓰고 오기만 하면 다 인사 발령이면 이건 부당한 건 맞거든요. 이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5919님 육아휴직을 2020년도에 6개월 하고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이 늘어난 날짜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우리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남편분이나 뭐 다른 배우자분이 3개월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동으로 6개월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그 직장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써준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필요한 지금 상황이시니까 남편분께서 일단 먼저 3개월을 빨리 쓰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3개월 쓰시면 좋은데 현실은 아까처럼 5944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제도인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1328님, 3631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여기서 마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